네, 안녕하세요. 오늘 싱킹메이커 파이 7호 교재 교육을 맡은 아로싱킹의 교육팀 김보현 CP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의 목차는요. 먼저 헬로 싱킹메이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다음 싱킹메이커 파이 페이지, 싱킹메이커 메가 차례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로 싱킹메이커 말씀드릴게요. 만 3세 교재이고요. 지금은 7호 교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활동 주제는 안전하게 사용해요예요. 아이들과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약속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디지털 세상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동화 활동이 나왔어요. 아이들과 함께 동화를 읽어보고 난 뒤에 그리고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면 어떤 약속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거예요. 우리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있는 지금 이 보라색 친구가 무엇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빨간불인데 핸드폰을 하고 신호등을 건너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아이는 어떤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을까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럼 이 아이가 안전하게 길을 건너기 위해서는 어떤 약속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이런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약속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요. 디지털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디지털 나라에 한번 여행을 다시 떠나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디지털 나라의 3가지 나라를 한번 알아보았지요. 올바른 섬과 그리고 안전한 섬, 그리고 함께하는 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그리고 첫 번째 올바른 섬에 가서 테드와 카미복과 함께 올바른 섬에 생긴 문제를 해결해 주었었지요. 이번 시간에는 안전한 섬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두 번째 섬으로 가보도록 할 거예요. 안전한 섬에 들어왔더니요. 안전한 섬 문이 망가져서 아무나 마구마구 들어오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만났던 올바른 섬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픽셀 모양 친구들도 있네요. 아이들과 함께 안전한 섬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문이 망가져서 아무나 안전한 섬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그런 다음에요. 안전한 섬에 도둑이 들어왔대요. 숨어있는 도둑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교사 자료에 보시면 이렇게 현상수배가 되어 있는 교사 자료를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이걸 보고서 아이들과 함께 안전한 섬에 들어가려고 하는 숨어있는 도둑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정답지도 함께 교사 자료에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정답지를 보면서 정답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요. 안전한 섬을 탐색하면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어요. 자, 이제 패드와 그리고 카미봇이 안전한 섬으로 들어왔어요. 안전한 섬에 어떤 문제가 있나 한번 살펴봤더니요. 마을에 도둑이 들어서 집에 있는 물건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고 안전한 섬 친구가 물어보고 있네요. 이때 카미봇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고 있나요?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전한 섬 친구들한테 비밀번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지금 안전한 섬에 이미 도둑 친구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 들어와 있는 도둑 친구들을 찾아서 한번 쫓아보도록 할 거예요. 도둑을 찾아서 동그라미를 해줄 거고요. 교사 자료에 정답을 함께 제공해 주고 있어요. 정답 함께 참고해서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 현상수배범 교사 자료 있었지요. 그것도 함께 활용해서 다시 한번 활동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안전한 섬에 생긴 문제와 그리고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안전한 섬 친구들한테 안전한 비밀번호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도록 할 거예요. 아이고. 자, 먼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비밀번호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거예요. 아이들에게 너희 혹시 비밀번호를 사용해 본 경험이나 아니면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비밀번호가 왜 필요할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비밀번호를 만드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친구의 이름은 솜냥이라는 친구예요. 솜냥이의 집에 한번 저희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만들어 주도록 할 건데요. 안전한 비밀번호를 만드는 방법은 여기 위에 나와 있어요. 모두가 아는 나의 정보는 사용하지 않아요 라고 적혀 있네요. 모두가 아는 정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일이나 아니면은 우리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있겠지요. 그래서 솜냥이의 정보가 여기 적혀 있어요. 솜냥이가 생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전화번호가 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솜냥이의 생일은 11월 22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화번호는 010-3333-4444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솜냥이의 생일인 11월 22일 1과 2가 들어간 글로 비밀번호를 만들게 되면 솜냥이의 안전한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가 되겠지요. 그래서 1과 2는 아마 비밀번호로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우리 솜냥이의 전화번호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3333과 4444가 있네요. 우리 솜냥이의 전화번호인 3333과 4444를 비밀번호로 만들 수 있을까요? 3과 4가 들어간 것도 비밀번호로 만들면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1, 2, 3, 4를 제외하고 남은 5와 6이 솜냥이의 비밀번호를 만들기에 안전한 숫자가 될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숫자를 찾아서 색칠해 보도록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희 교사 자료에 어떤 숫자에 색칠해야 되는지 이렇게 교사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살펴보면서 색칠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들이 숫자 5, 6을 찾아서 색칠하는 거 조금 어려워한다면 방금 제가 한 것처럼 하나씩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이렇게 교재에 X 표시를 하면서 남은 5와 6에 색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활동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요, 교사 자료에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회상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고 안전한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서 OX 퀴즈 활동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안전한 비밀번호를 만드는 방법을 아는 것으로 정하시고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안전한 섬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에 또 파란색 토끼 친구가 지금 울고 있는 모습이라서 카미복과 패드가 무슨 일이 있니? 하고 물어봤더니요. 여기 있는 친구가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토끼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더니요. 매일매일 있었던 일을 스마트폰에 적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아무한테도 알려주고 싶지 않고 혼자서만 알고 싶은 이야기들도 같이 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친구한테 스마트폰을 빌려주었더니 혼자만 알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다른 친구들이 모두 다 같이 알게 되어버려서 너무 속상하다고 해요. 아이들과 이렇게 토끼 친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에도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스마트폰에 언제 사용해 봤는지, 그리고 비밀번호를 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스마트폰에 비밀번호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패턴 비밀번호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손가락을 쭉 펴고 우리 교재에 있는 패턴들을 따라가 보면서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일지 함께 유추하고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홍색 스마트폰에서는요, 나비 모양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교사 자료에 나비 모양 패턴 예시가 나와 있어요. 이걸 보고 함께 아이들과 손가락으로 나비 모양 패턴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수업 포인트로 먼저 디지털 도구 속의 비밀번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패턴을 사용해서 비밀번호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안전한 섬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서 비밀번호도 만들어줬지요. 네, 이제 열려있는 안전한 섬의 문을 고쳐서 닫아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스티커를 사용해서 할 거고요. 스티커를 이용해서 안전한 섬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스티커를 붙여주고 도둑도 한번 쫓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면 됩니다. 교사 자료에 정답도 함께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혹시 어려워한다면 교사 자료를 보고 정답을 보면서 스티커를 붙여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이렇게 아이들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스티커를 고쳐서 붙여보는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디버깅이 무엇인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카미봇과 패드가 안전 지킴이가 되어서 안전한 섬을 더 안전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맵보드 활동을 진행할 거고요. 맵보드 활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이 활동에서의 수업 포인트는 비밀번호와 패턴을 활용한 맵보드 활동을 진행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번 활동은 두 가지 맵보드를 서로 연계해서 활동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세한 맵보드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진행될 맵보드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 진행되는 맵보드 모습입니다. 첫 번째 맵보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맵보드 위에 있는 안전한 섬 친구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에 별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별지에는요, 안전한 섬 친구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안전한 섬에 살고 있는 친구한테 생긴 문제를 먼저 찾아서 여기 있는 지금 토끼 친구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나요? 핸드폰에 패턴이 없는 모습이지요. 그럼 이 친구한테 어떤 우리가 해결을 해줄 수 있을까요? 패턴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핸드폰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카미보 뒤에 이렇게 해결 방법을 별지를 올려두고요. 그 다음에 카미봇이 맵보드 위로 움직여서 알맞은 친구를 찾아가서 해결 방법을 별지를 올려주도록 합니다. 나머지 별지들도 마찬가지로 해결 방안들을 문제 상황 맵보드 위에 올려서 고쳐주도록 할 거예요. 아까 제가 두 가지 맵보드가 서로 연결되는 맵보드라고 했던 점 기억하시나요? 이번 맵보드는 연결 맵보드이기 때문에 여기 맵보드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맞게 올려진 이 별지들을 뒤로 뒤집어서 한 곳으로 합쳐보면 이렇게 자물쇠 모양 그림이 나타나요. 이 그림을 가지고요. 저희 다음 맵보드 활동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맵보드 설명드린 거는 저희 싱킹메이커 카페에도 맵보드 영상이 올라와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영상 경로를 보시고 참고하셔서 들어가셔서 맵보드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맵보드예요. 핸드폰 화면에 패턴 그림이 그려져 있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자물쇠 별지와 그리고 스티커를 함께 사용할 건데요. 우리 자물쇠 별지는 아까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뒤로 뒤집어서 하나로 그림을 합쳐봤더니 발견되었던 바로 그 별지이지요. 그래서 이 별지와 그리고 이 스티커를 함께 먼저 비교해 보도록 할 거예요. 스티커에 보면서요. 스티커에 있는 색깔들을 여기 있는 이 자물쇠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초록 색깔은 자물쇠 어디에 있지요? 여기 우리 자물쇠 고리 부분에도 그리고 여기 밑에 몸 부분에도 초록 색깔이 있고요. 하늘 색깔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 색깔은 이쪽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그리고 노란 색깔도 찾아볼 수 있고요. 빨간 색깔은 자물쇠에 있는 숫자에 숨어져 있었네요. 보라 색깔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라 색깔은 자물쇠의 숫자 부분 테두리에 있는 모습이 보여요. 분홍 색깔은 어디에 있을까요? 분홍 색깔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요, 스티커에서 분홍 색깔만 빼놓고 나머지 5가지 색깔을 내가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스티커로 붙여볼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색연필을 이용해서 이 내가 붙인 스티커들을 잘 이어지도록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정해진 정답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패턴을 자유롭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보고 난 뒤에 이제 카미봇을 출발 지점을 정해서 올려놓도록 해요. 그리고 이 패턴을 따라서 카미봇이 움직여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활동에 대한 영상 경로 저기 안내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영상 확인하신 후에 아이들과 활동을 진행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는 활동을 진행해 보실 수 있어요. 다음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부모 교육 페이지가 안내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봤지요.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집에 꼭 맞는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번 아이를 살펴본 후에 여기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하고 작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헬로 싱킹 메이커 5세에 대한 교재 설명을 마쳤고요. 이제 우리 싱킹 메이커 파이 7호 페이지 6세 교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세 7호 교재는요. 생활 주제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이고요. 싱킹 주제는 탐색과 정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어요. 제 첫 페이지는 우리 동화 활동이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하이암이 영상을 통해서 동화를 감상해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교사 자료에서 직접 프린트를 하셔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셔도 좋아요. 동화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유진이가 경복궁에 가족들과 함께 놀러 왔는데요. 여기서 케냐에 살고 있는 마타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돼요. 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생김새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주변에 또 생김새가 다른 여러 나라의 친구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카미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 함께 세계 여행을 한번 가보도록 계획을 한번 짜볼까 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아이들과 회상 활동을 진행하면서 교사 자료를 사용해서 경복궁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어 보고 그리고 회상 활동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1-2주차 나와 친구의 모습이 달라요 활동이에요. 우리 아까 케냐에 살고 있는 마타의 친구를 만나보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많은 걸 확인했었지요. 교재에 우리 유진이와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이 나와 있어요. 이 친구들을 한번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떤 점이 비슷한지,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사 스티커가 제공이 되어 있어요. 이 스티커를 사용해서 나의 모습과 그리고 내가 만나고 싶은 다른 나라의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붙여서 꾸며보도록 할 거예요. 이 활동을 통해서는요, 다양한 나라 친구들의 생김새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서로 비교하면서 탐색이라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마타이가 살고 있는 케냐를 한번 마타이와 함께 만나봤었지요. 그래서 마타이가 살고 있는 케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사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과 케냐의 국기와 그리고 춤, 그리고 방패, 생김새, 모양, 모습과 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타이가 사는 나라에서 전통 춤이 있는데요. 이 전통 춤의 이름은 아둥무예요. 아둥무 춤을 출 때는 어떤 도구가 필요한지 또 어떻게 움직이는 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저희 카페에 보시면 교사 자료와 교사 가이드가 올라가져 있지요. 그 교사 가이드에 보시면 아둥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가 함께 삽입되어 있어요. 그 QR코드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아둥무 영상을 살펴보시고요. 어떻게 춤을 추는지 또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두무죽이 춤을 출 때 사용하는 방패를 한번 별지로 예쁘게 만들어 볼 거예요. 별지를 꾸며서 방패를 완성하고 난 뒤에는요, 아두무 춤을 한번 춰보도록 할 건데요. 신체 활동을 통해서 멀리뛰기 활동을 진행할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제자리에서 멀리뛰기 활동을 해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사 자료에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적힌 카드를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아이들의 멀리 뛴 장소를 표시해 놓은 다음에 순서대로 가까운 데부터 번호를 내려놓아서 순서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요, 케냐의 아두무 춤을 보면서 먼저 아두무 춤에 관심을 가져보고 그런 다음에 아두무 춤을 활용한 신체 활동을 진행하고 기준에 맞게 순서를 정렬해 보는 활동입니다. 다음 3주차 활동이에요. 우리 케냐의 아두무 춤을 알아본 것처럼 이제 세계의 또 다른 나라의 춤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다양한 친구들이 다양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지요. 교사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사 자료를 보면서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이 어떤 옷을 입고 그리고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춤을 추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교사 가이드에 보시면 전통중 참고 영상 QR코드가 삽입되어 있으니까요. QR코드를 인식하셔서 아이들과 전통 춤을 한번 감상해 보는 것도 좋아요.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아이들과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각 나라별 전통 춤과 그리고 도구를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통 춤과 그리고 전통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제 저희 카미보 활동을 진행할 시간이에요. 별지를 사용해서 카미보 활동을 진행할 거고요. 자세한 설명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우리 카미봇의 수업 포인트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춤과 도구를 알맞게 짝지어 보는 것과 그리고 카미카드 앱으로 카미봇의 이동 방향을 프로그래밍 한다는 점이 오늘의 수업 포인트입니다. 자, 베이직 맵보드 모습이에요. 맵보드 위에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이 있지요. 이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탐색해보고 또 어떤 춤을 추는 친구들이었는지도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별지를 통해서요. 이 친구들한테 필요한 도구가 무엇인지도 함께 탐색해 봅니다. 그래서 카미봇을 출발하고 싶은 각자의 위치에 올려놓고 그리고 별지에 있는 도구를 카미봇 머리에 올려놔요. 이 도구들을 알맞은 각 나라의 친구들한테 전달해주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의 친구들과 그리고 필요한 도구들을 알맞게 짝지어주면 돼요.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아이들이 저희가 원래 카미 카드를 사용하는 활동인데요.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카미 리모컨 앱을 사용해서 맵보드 활동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또 도구 별지 뒷면에 보면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각 나라의 국기와 그리고 이름이 적혀 있어요. 혹시 어디로 전달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경우 별지를 뒤집어서 나라를 확인하고 그 나라 친구에게 가져다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활동은 대형 맵보드 활동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우리나라 지도가 있고요. 거기 위에 우리나라의 각각의 명소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카미봇이 우리나라를 여행해보는 활동인데요. 먼저 교사 자료를 보시고 선생님과 함께 각 지역마다 어떤 건축물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하나의 지역과 그 지역에 있는 건축물이 있는 교사 자료를 들어 보이면 친구들이 그 장소를 한번 찾아가 볼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의 남산타워 별지를 선생님이 들었다면 친구들은 카미봇을 서울로 이동해서 남산타워로 여행을 떠나볼 겁니다. 만약 선생님이 안동 하회마을을 들었다면 안동 하회마을은 어디 있을까요? 이쪽에 있지요. 카미봇을 이동해서 안동 하회마을로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친구들이 자기만의 여행 계획표를 한번 짜볼 거예요.
교사 자료를 통해서 친구들이 1번, 2번, 3번, 4번에 각각 내가 여행하고 싶은 지역을 그림이나 글 아니면 사진으로 붙여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순서에 맞게 카미봇을 한번 여행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저희가 서울에 가고, 그 다음에 경주, 세 번째 인천, 네 번째 전주를 간다고 하면 여기에 1번에 서울, 2번에 경주, 3번에 인천, 4번에 전주를 그림이나 글, 사진을 붙여주도록 하고요. 차례대로 여행을 떠나볼게요. 카미봇이 서울 갔다가 그 다음에 경주를 찾아가 보고요. 그리고 인천에 찾아가고 다음 전주 이렇게 카미봇을 이동해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확장 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활동인데요. 아이들과 함께 우리나라 스탬프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교사 자료로 제공되는 스탬프북을 인쇄를 하셔서요. 이 스탬프북에 5가지의 스탬프 빈 공간이 있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공간을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보고요. 각 장소에 도착했을 때 해당하는 건축물 스티커를 스탬프 위에 붙여줄 겁니다. 이때 그냥 A4 용지에 인쇄해서 잘라서 풀칠해서 붙일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라벨지를 활용해 주시면 아이들이 스티커를 붙이듯이 떼어서 쉽게 붙여볼 수 있으니까요. 라벨지로 붙이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활동의 포인트는요,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과 그리고 건축물을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탐색해 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가고 싶은 지역을 직접 계획하고 우리나라 스탬프 여행을 떠나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4주차 블록 활동 시간이에요. 아이들과 비행기를 타고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을 한번 만나러 떠나볼 거예요. 출발 지점은 비행기고요. 비행기에서부터 각 나라의 거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나라 아니면 먼 나라부터 차례대로 순서를 지어보도록 할 거예요. 이때에는 지도 위에 세계 여러 나라들을 보면서 각 나라별 거리를 한번 탐색해 보고요. 그 기준에 맞게, 거리 기준에 맞게 순서대로 여행할 나라를 정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블록 활동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거리를 잘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블록을 끼우기 활동을 진행할 거예요. 저희 교사 자료로 제공되는 자료로는 먼저 정렬 블록에 대한 교사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렬 블록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위쪽에 있는 이 블록은 가까운 나라에서부터 먼 나라로 가는 정렬하는 블록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블록은 먼 나라부터 가까운 나라로 이동하는 정렬 블록이에요. 교사 자료를 보고 정렬 블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예시 교사 자료와 확대형 블록 예시 교사 자료도 함께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프린트 하셔서 수업하실 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이들이 정렬 블록을 탐색하고 난 다음에 이제 블록 끼우기 활동을 진행해 볼 거지요. 블록을 다 끼우고 난 다음에 싱킹 메이커 앱에서 베이직 모드를 선택해 주시고요. 시로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 들어가 주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프로그래밍한 블록을 페이지에 시작과 끝이 모두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아이들이 정렬 블록을 사용해서 거리에 알맞은 여행 순서를 프로그래밍 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세계 친구들을 만나요 활동이에요. 이 활동은 가정연계 활동으로도 진행해 보실 수 있고요. 아이들이 세계의 여러 나라를 위치를 한번 확인해보고 가장 가까운 나라부터 친구들을 만나러 떠나볼 거예요. 가까운 나라와 먼 나라를 탐색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한번 블록을 연결해서 끼워보는 활동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리터러시 부모 교육 페이지인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체크리스트 작성을 해보았었지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집에 꼭 맞는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다음 질문에 대답해서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시는 걸 안내해 주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는 블럭 가정연계 활동 자료예요. 가정에서도 저희 블럭을 가지고 프로그래밍하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싱킹 주제에 대한 가정연계 활동이 진행되고 블럭 가정연계 활동으로 진행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싱킹메이커 7호 메가 교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7세 메가 교재 같은 경우는 생활 주제는 세계 여러 나라, 싱킹 주제는 탐색과 정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1주차 스토리텔링 시간이에요. 우리 하이아미 영상을 통해서도 동화를 들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교사 자료에 있는 스토리북을 통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동화 활동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동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나리와 우빈이네 가족이 전망대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전망대에 올라가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어디 있는지 이정표를 보면서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카이 전망을 보려고 전망대에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몇 층까지 올라가야만 몇 층까지 올라가서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전망대 탐색 놀이를 해보자고 카미가 제안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나리랑 오빈이가 드디어 스카이 이제 전망대에 도착했어요. 전망대에서 내려간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상상해서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교사 자료에 여러 스카이라인 모습 사진을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이걸 보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상상해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모습을 잘 상상하지 못하고 그려보지 못하겠다면 여기 교사 자료에 있는 사진을 보면서 그림으로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요, 세계 여러 나라의 전망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2주차 누가 높을까요? 활동이에요. 별지를 사용하는 활동이고요. 제일 먼저 우리 세계 여러 나라의 전망대를 한번 살펴보고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교사 자료를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전망대를 한번 살펴보고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언제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망대를 기준을 맞춰서 순서대로 붙여보도록 할 건데요. 별지를 뜯어서 여기에 차례대로 붙여볼 건데요. 이때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든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든 그거는 선생님과 유아들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요.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꼭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꼭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까지 붙여볼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이게 조금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졌다면 높이뿐만 아니라 이제 층수, 계단의 수와 같이 몇 층까지 있는지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순서대로 붙여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전망대가 언제 지어졌는지, 지어진 시기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고 빠른 순서대로 한번 붙여보실 수도 있어요.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아이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전망대 높이에 대해서 한번 탐색을 해보고요. 각 나라의 전망대 높이를 서로 비교하고 그리고 순서대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3주차 활동이에요. 버블 정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버블 정렬이 무엇이냐면 서로 가까운 두 개를 서로 비교해서요. 크기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정렬하는 걸 버블 정렬이라고 해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지금 비행기들의 모습이 있지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비행기가 서로 몇 개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노란색 비행기는 3개, 그리고 빨간색 비행기는 1개 있는 모습이지요. 우리 숫자가 작은 것부터 앞에 오도록 한번 정렬을 해볼 거예요. 지금 여기 노란 비행기와 빨간 비행기를 비교했을 때 빨간 비행기가 숫자가 더 작지요. 그래서 앞으로 오도록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네모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빨간 비행기와 그리고 노란 비행기를 비교했더니요. 빨간 비행기 1개짜리가 더 작은 게 앞으로 왔어요. 잘 정렬이 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비행기를 비교해 볼게요. 여기 있는 노란색 비행기와 그리고 파란색 비행기를 서로 비교해 보니까요. 노란색 비행기는 3개, 파란색 비행기는 2개로 지금 더 큰 비행기가 앞에 있지요. 그래서
두 가지 위치를 서로 바꿔서 다시 정렬을 해주도록 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 내부를 봤더니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작은 것부터 하나, 둘, 셋 차례대로 정렬이 된 완성된 모습이 되었어요. 이렇게 아이들과 한번 버블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어요. 교사 자료로 이렇게 비행기 하나, 둘, 세 개짜리 비행기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선생님들이 이거를 출력을 하셔서 칠판에 붙이셔가지고요. 순서를 서로 섞어두고 아이들과 함께 버블 정렬로 정렬해보는 활동을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버블 정렬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준에 맞게 정리하는 방법과 규칙을 이해해 보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카미보 활동 시간이에요. 3-2 정렬방 여행을 떠나요 활동이고요. 별지도 함께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세한 활동 방법은 다음 장에서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 활동의 수업 포인트로는 각 나라별 전망대의 높이를 비교 탐색하고 순서대로 정렬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맵보드 활동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메가 맵보드 활동이고요. 먼저 우리 맵보드를 보면서 여기에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전망대 한번 살펴보고요.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사 자료, 별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별지에도 마찬가지로 세계 여러 나라의 전망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망대 높이도 함께 적혀 있지요. 이 별지를 이용해서 전망대의 높이를 서로 비교해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자, 카미봇을 여기서 출발 지점, 공항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올려줄 거고요. 별지를 뜯어서 카미봇 머리 위에 올려줄 거예요. 지금 비교한 별지는 우리 호주에 있는 전망대 별지를 비교해 볼게요. 호주 전망대 별지를 뜯어서 카미봇 머리 위에 올려두고요. 카미봇이 출발해서 첫 번째 나라인 대만에 도착을 했어요. 대만 전망대와 우리 호주 전망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대만 전망대는 508m고 호주 전망대는 305m네요. 어떤 게 더 높은 전망대일까요? 대만 전망대가 훨씬 더 높지요. 그래서 우리 호주 전망대가 더 낮기 때문에 낮을 때는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서 이동해 보도록 합니다. 자,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서 이동했더니요. 미국에 있는 전망대를 만났어요. 미국 전망대의 높이는 443m고요. 우리 호주 전망대는 305m로 나와 있어요. 두 가지 전망대의 높이를 비교했더니요. 어떤 전망대가 더 높았나요? 미국에 있는 전망대가 더 높이가 높았지요. 그래서 호주 전망대가 우리 파란 색깔 화살표를 따라서 도착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중국과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전망대도 함께 비교해 보고요. 낮을 경우 파란색을 따라가고 높이가 더 높을 경우에는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가서 전망대를 정렬해 보도록 합니다. 이 활동의 수업 포인트로는요. 카미 컨트롤 앱을 사용해서 카미봇을 움직여 줄 거고요. 그리고 별지 뒷면에 전망대의 높이를 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정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답이 잘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별지를 뒤로 돌려보시면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으니까요. 순서를 확인해서 정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 맵보드 활동이에요. 대형 맵보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도 위에 우리 세계 여러 나라가 나와 있고 그 나라의 건축물들이 나와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건축물들을 한번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먼저 교사 자료에 각 나라별 국기가 나와 있어요. 이 국기를 보시면서 어떤 나라를 여행하고 싶은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서 원하는 국기 하나를 골라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아이들이 그 국기가 있는 곳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대한민국 국기를 선생님이 찾아서 들으셨다면 우리 카미봇이 대한민국이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볼 거고요. 베트남 국기를 선생님이 들었으면 친구들은 모두 베트남이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 여권을 가지고 즐겁게 세계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이제는 친구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한번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카미봇을 이동시켜서 각 나라를 5군데를 여행하고 돌아올 거고요.
이때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나라에 도착을 했을 때는 그 나라의 우리 국기가 여기에 나와 있지요. 똑같은 국기 스티커를 찾아서 몇 권에 붙여줄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A4용지를 뽑아서 우리 제공해 줄 수도 있지만 라벨지에 뽑아서 주면 아이들이 스티커처럼 뗐다 붙였다 재밌고 편하게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세계 여러 나라 건축물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국기를 모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4주차 블록 활동 시간이고요. 점점 높게, 점점 낮게 사전 활동이에요. 스티커를 사용하고 있어요. 높이가 다른 세계 여러 나라의 건축물을 순서대로 정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우빈이 같은 경우는 점점 높게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해보고 싶어 하고요. 나리 같은 경우는 점점 낮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 하네요. 그래서 우빈이 스티커와 우리 나리 스티커 이렇게 두 장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빈이 얼굴이 그려진 스티커를 사용해서는 카미봇이 건물이 낮은 것부터 높은 건축물까지 차례대로 오름차순으로 정리해 볼 거고요. 나리 얼굴이 붙어있는 스티커로는 높은 건물부터 낮은 건물까지 차례대로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요. 아이들이 오름차순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림차순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요. 기준에 맞게 건축물을 정렬해서 붙여볼 수 있습니다. 다음 4-2주차 블록 활동, 세계의 전망대 활동입니다. 아이들과 세계 전망대를 어떤 순서로 여행할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이제 점점 높게 여행을 떠나볼지 아니면 낮은 건물부터 가장 낮은 건물부터 점점 높게 여행을 떠나볼지 아니면 반대로 가장 높은 건물부터 점점 낮게 여행을 떠나볼지 골라서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교사 자료로는 프로그래밍 예시 교사 자료와 예시의 확대된 모습 교사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프린트 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싱킹 메이커 메가 단계에 들어가서 7호 세계 여러 나라 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패드에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뜨지요. 그래서 내가 프로그래밍한 블록을 시작과 끝이 잘 보이도록 사진을 찍으면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을 순서대로 세계의 전망대 여행 순서를 프로그램에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큰 수, 작은 수 활동으로 가정연계 활동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활동이에요. 아이들이 술래가 정해놓은 특정 순서를 찾기 위해서 범위를 좁혀나가며 탐색하는 활동이고요. 정해진 숫자를 찾기 위해서 탐색 놀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코딩 요소인 탐색에 대해서 학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모님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부모 교육 페이지입니다. 우리 스마트폰 사용 규칙 만들기 체크리스트 해보았지요. 이번에는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교재에 한번 표시해서 작성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블록 활동, 가정연계 활동이에요. 우리 앞에 4주차에서 진행했던 블록 활동을 가정에서도 진행해 보실 수 있다는 점 안내해 주시고요. 싱킹 주제에 대한 가정연계 활동이자 블록 가정연계 활동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싱킹 메이커 파이 7호 교재 교육을 마쳤고요. 혹시 우리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신 점이 없으시다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8호 교재 교육도 매달 마지막 주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때도 참고해서 수업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